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하며 12년 만에 무관이 확정되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시즌 내내 뮌헨의 팀워크가 좋지 않다고 경고를 해왔고 이는 마침내 현실로 다가온 것인데요. 특히 경기 중 포착된 케인의 분노 표출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만이 있어도 소극적으로 표현하던 케인이 무관이 확정되자 결국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에 축구 팬들 사이에선 케인을 향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케인은 뮌헨에서 많은 득점을 기록했지만 정작 중요한 경기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날 케인은 토트넘 시절엔 상상할 수 없었던 교체 아웃을 당하며 투엘 감독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케인에게 손흥민 같은 파트너가 절실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토트넘 시절과 뮌헨 시절의 케인을 비교하며 손흥민의 존재 유무가 가져오는 결정적 차이를 설명해 많은 축구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발빠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개최된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충격적인 패배를 맛봤습니다. 선제골로 앞서 나가며 경기를 리드하던 뮌헨은 다이어의 실수를 기점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후반 막판 연속으로 실점하며 그대로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로써 뮌헨은 12년 만에 무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는데요. 경기를 중계하던 해설진들은 지난 시즌까지 유럽 축구를 제패하던 그 뮌헨이 맞는지 의문을 품을 정도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해리 케인의 부진한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동안 뮌헨의 에이스로 맹활약해온 케인이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케인은 경기 내내 제 기량을 펼치지 못했고 결정적인 찬스에서도 침묵하며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가 토트넘 시절 보여주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케인이 이날 경기에서 전방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케인의 볼터치 횟수는 24회에 그쳤고 이는 그가 경기에 충분히 관여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제한된 기회 속에서 케인은 특유의 무리한 슈팅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정확도가 떨어지는 슈팅으로 좋은 찬스를 몇 차례나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케인이 전방에서 고립된 원인은 뮌헨 선수들의 지원 부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케인이 공격수로서 가진 치명적인 약점, 바로 느린 스피드가 이날 경기에서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인데요. 레알 수비진 사이의 빈 공간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패스가 케인에게 정확히 전해졌지만 케인은 간발이차로 볼을 잡아내지 못했고 결국 키퍼에게 공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는 케인의 속도가 수비수들을 제치고 볼을 소유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케인의 토트넘 시절을 분석하며 손흥민이 케인의 약점을 완벽히 보완해 주었다고 평가합니다. 손흥민의 빠른 스피드와 순발력은 수비진의 빈 공간을 파고드는 데 최적이었죠. 이를 통해 손흥민은 케인에게 최상의 패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케인이 직접 수비진 뒷공간을 파고들 필요 없이 손흥민이 그 역할을 대신해준 셈이었죠. 그러나 뮌헨에서 케인은 손흥민과 같은 파트너를 만나지 못했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받지 못한 채 경기에 임하게 되자 결국 케인은 경기 중 여전히 스피드 면에서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빠른 템포로 전개되는 현대 축구에서 스피드는 점점 더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케인은 그 경쟁력을 잃어버린 모습이었죠. 과거 케인과 손흥민의 호흡은 서로의 장단점을 완벽히 메우며 최고의 공격 듀오로 평가받았습니다. 손흥민의 스피드와 결정력이 케인과 조화를 이루며 상대 팀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케인에게는 그런 파트너가 없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약점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고 이는 케인이 큰 경기에서 부진한 주요 원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케인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무시알라에게 손흥민처럼 뛰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날 경기에서 케인은 자신의 뜻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자 결국 무시알라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경기 내내 무시알라는 측면에서 과감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며 직접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케인이 바라던 플레이와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케인이 원한 것은 최전방에서 직접 슈팅을 시도하기보다 측면 공간을 넓게 벌려주고 공격수들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며 결정적인 패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손흥민과 같은 유형의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자 케인의 답답함은 극에 달했고 결국 그는 무시알라에게 손흥민처럼 플레이하지 않는다며 호통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중계 카메라에 포착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케인의 호통은 효과를 발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케인이 호통을 치고 난 몇 분 후 무시알라는 측면에서 과감한 드리블 돌파로 수비수 3명을 제치고 케인에게 완벽한 패스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경기 내내 케인이 무시알라에게 요구했었던 떠먹여주는 플레이였죠. 그러나 케인의 슈팅은 옆구무를 때리며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기회였기에 무시할라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했고 케인의 표정에서는 허탈감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투엘 감독은 케인을 교체 아웃시키고 말았습니다. 벤치로 물러난 케인의 얼굴에는 불만과 좌절감이 가득했는데요. 그는 벤치로 향하는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경기는 2대1로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로 끝났고 영국 축구계는 케인의 부진한 경기력에 주목하며 그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케인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모두가 한 가지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케인에게 손흥민이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분석이었죠. 축구 전문가들은 결국 케인이 혼자서는 완벽한 공격수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토트넘 시절 케인의 곁에는 손흥민이라는 이상적인 공격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존재로 인해 케인이 전방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줄어들었고 더 많은 슈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었죠. 하지만 현재 미네네는 손흥민만큼 케인을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는 손흥민과 일반적인 선수들 간에는 축구 지능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영국 축구 레전드 앨런 시어러는 가장 영리한 축구 선수로 손흥민을 선정했습니다. 그가 손흥민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빠른 스피드와 골 결정력, 공간 창출 능력이 뛰어나서만은 아닙니다. 또한 이타적인 플레이 때문만도 아니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손흥민은 그라운드에 있으면서도 마치 위성 카메라로 경기장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항상 최적의 선택지를 즉각적으로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을 운반하고 배급하며 공격 템포를 조절하는 플레이메이커의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손흥민이 플레이메이킹 능력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위협적이지만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골 결정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을 가장 영리한 축구 선수로 선정한 것이며 케인은 손흥민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영국 축구 팬들은 케인이 손흥민과 함께 뛰던 시절이 그립다며 케인의 미넨 이적을 만료해야 했다고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케인 덕을 많이 본다고 생각했지만 현재 손흥민의 활약과 케인이 처한 현실을 보며 그 인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손흥민과 함께 뛰는 선수들이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여기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은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트넘이라는 팀 전체가 부진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만큼은 절정의 기량을 뽐내며 리그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의 스탯은 17골 9도움으로 놀라운 수준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그의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인데요. 손흥민의 기대 득점은 고작 10.79에 불과하지만 실제 득점은 17골에 이릅니다. 기대 득점이 낮다는 것은 손흥민에게 적절한 득점 기회가 많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에도 손흥민은 기대 득점을 크게 상회하는 득점을 터뜨렸다 보니 이번 시즌 손흥민의 활약이 더욱 크게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